그래서 그것이 한서 수교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그때 물론 이제 박철원 특보나 이런 분을 이제 이거나 템코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서 수교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거예요. 언젠가 공사석에서 김석구 차관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 중에 하나는 공무원 충원 제도를 혁신해서 부패를 상당 부분 줄인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네네. 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실은 그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엘리트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이 한국 전쟁을 같이 하면서 군 간부들 데려다가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근대 행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타자기를 제일 먼저 쓴 것도 군에서 먼저 썼고, 또 그 현대적인 행정 원칙에 따른 조직 관리 뭐 이런 것들도 미국의 가장 발전한 관리학, 행정학을 우리 군인 엘리트들이 제일 먼저 가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행정 현대화랄까요? 그것은 군이 앞장 먼저 한 거고, 5.16 혁명 이후에 미국식 행정학의 또는 관리학의 결과를 우리 행정부에도 들여온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옛날 문서를 보면은 우리는 얇은 민홍지에다가 먹지를 대고 붓글씨로 썼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사본을 만들어서 이걸 배포하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 도입한 새로운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한국의 문서 체계라든지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인사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전에는 민주당 때까지 소위 행정학상 엽관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공개 채용하는 사람 극소수고, 많은 사람들이 유력 인사의 조카 이렇게 해서 책상 하나 놓고 촉탁이라고 하다가 6개월, 1년 지나면 그 사람을 정식으로 혼자 시험 체계해서 합격시키는 이런 소위 엽관제도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공개 채용 시험이라는 걸 이제 본격화시켜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에 의해서 충원한다. 이 원칙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공개 채용 시험이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차선책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이 정부의 행정의 현대화랄까, 세계적인 국제 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엽관제도에서는 당연히 부정부패가 많을 수밖에 없죠. 공개 채용에 의해서 될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지만, 부정부패 요소가 점점 축소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그 경제기획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제도가 공개 채용 형태로 바뀌면서 부정부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오래된 관행이나 관습을 그렇게 일거에 바꾸는 것은 역시 5.16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가 정권을 갖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그 국가 예산의 절반이 미국 원조 아니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개월에서 62년부터 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쭉 우리가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원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은 재원을 가지고 이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엔 했었죠. 경제 규모가 작았으니까. 그래서 나라의 부를 이렇게 발전 이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일차적이었기 때문에 그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관료제도가 공개채용제도가 되면은 부패나 이런 거에 훨씬 줄어든다는 이런 생각을 상당히 했을 것이고 그것이 실은 이 우리나라 이 시간은 걸렸지만은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공무원의 책임일이라든지 이것이 정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유치 신청서 자체는 박 대통령 때 제출이 된 것이고요. 네. 차관님께서는 언젠가 88올림픽이 80년대 후반 동구권 붕괴에 확실한 영향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강연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88올림픽을 통해서 한국 특히 서울의 높은 빌딩 시민들의 의사회의 사회생활이 전 세계에 다 그냥 동시에 다 그 전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구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까지는 북한에서 이 선전을 하니까 서울은 미국 사람들 원조주는 초콜릿이나 먹는 거지들이 우글우글하고 정말 형편없는 이런 대로 생각하던 사람이 그 화면을 보니까 깜짝 놀란 자기네들보다 훨씬 한국 사회가 발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건 저는 문화적인 충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구권 민주화에 굉장히 불씨를 당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동구권의 민주화라는 것은 85년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선포하고 그 위성국이었던 그 동구권 나라들이 그 추세에 따라서 이 자유의 바람을 넣으니까 그게 바로 89년 폴란드의 바벤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솔리다리티가 그 공산당 정권을 뒤엎은 다음에 6개월 안에 옛날 동유럽 위성국들은 다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소위 경제 발전을 텔레비를 통해서 봤다는 게 굉장히 큰 이 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8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한소 수교도 가능했다. 이 말씀은 당연하죠. 겁니까? 당연하죠. 제가 마침 88올림픽 당시에 동경 주재 제가 정치 담당 참사관이었었고 이 참사관의 업무는 미수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련을 포함한 이런 동권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하고 수교 가능성을 이렇게 탐색하는 거죠. 그런데 88올림픽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련의 총영사 그 참사관이 만나자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번에 88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할 거고 또 임원진들도 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선발대에 가서 이그나테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좀 보고, 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국에 관한 자료를 얘기를 했고, 또, 소련, 참사관들은 소련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굴라그는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런 대화를 허물없이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련이 대표단을 파견했고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신변 안전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서화해달라. 그래서 그 문서를 영어로 해서 저하고 리존이라는 동경주재 소련 대사관 참석관하고 이제 이니셜이라고 그러는 그렇게 해서 최초의 문서를 제가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소 수교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그때 물론 이제 박철원 특보나 이런 분을 이제 이그나텐코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소 수교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련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야, 이거 이제 고르바초프 이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한국과 수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 한소 수교로 90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하고 합의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88 올림픽은 세계사적인 이벤트였다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되는 시대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이 아세아 지역에 있어서 그런 냉전 체제 하에서 아주 극단적인 대립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봅니다.